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에? 나는 손발이 너무 차.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이 쉬 필요하고 감기나 뭐 그런 자잘한 질환들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이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 차단이나 파괴술을 하게 되면 말초의 혈류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나 너무 요새 몸 상태가 좋고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처음 시술하는 거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증 1부터 5까지 하면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통증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결과를 생각하면 그리 뭐 그 통증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님 수족냉증 환자도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 수족냉증 관련된 치료 경험은 전국에서 거의 뭐 탑에 들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한증이랑 완전 반대 개념인가요? 수족냉증은 사실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디스크나 그런 거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돼도 시린 증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당뇨 같은 합병증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린 통증뿐만이 아니라 시린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또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은 혈류가 적어지면서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10% 정도 이상은 기특이적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오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유전 같은 건가요? 꼭 유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정밀하게 이제 연구된 거는 없지만 그런 것도 관여를 할 가능성은 있겠죠.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에? 나는 손발이 너무 차.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여자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겨울에 손을 잡든가 그러면은 그냥 소스라치게 차가워서 놀란 어떤 그런 경험 비슷한 거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예, 예. 되게 이제 그렇게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수족냉증을 어떤 특정 어떤 질병과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임상적 경험으로 보면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혈압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걸 치료하고 싶다고 찾아오면은 좀 어떤 치료를 받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성 문제나 아니면 뭐 디스크 같은 신경성 문제나 어떤 특정 질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가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아이러니하게 이제 다한증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런 기능을 하지만 또 혈관을 갖다가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한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말초의 혈류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족냉증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 차단이나 파괴술을 하게 되면 말초의 혈류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면역학적 컨디션도 사실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이 쉬 필요하고 감기나 뭐 그런 자잘한 질환들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이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나 너무 요새 몸 상태가 좋고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 피가 돌아서 그런 연관성이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다가 엄밀하게 연구가 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개인적인 임상 경험으로 그런 거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한증 치료 같은 경우는 파괴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거면은 재발하겠네요. 수족냉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신경 파괴술을 해주면 어쨌든 이것이 이제 신경이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평균 잡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해놓고 시간 지나면은 그게 또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되면은 또 그때 해주면 더 효과도 보고 더 오래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이라면 짧은 기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수족냉증의 그 고통을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다른 특별한 약제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족냉증에 대한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1년 후에 뭐 재발됐을 때 다시 맞는 거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파괴라고 하니까 안 아픈가요?
국소마취를 쓰긴 하지만 통증이 없는 건 아니죠. 시술 자체에 시술 통증도 있고, 신경파괴술 할 때는 이제 알코올을 우리가 적당히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주입을 하면서 신경파괴술을 하지만 약물이 퍼지는 동안에 충분히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결과를 생각하면 그리 뭐 그 통증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처음 시술하는 거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증 1부터 5까지 하면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시술 통증은 한 3, 4? 네, 3, 4 정도고 그거만 잘 견디시면은 뭐 국소마취제를 또 써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딱 5초만 참으면 되겠네요. 5초는 더 되고, 시술과 연관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시술과 직접적인 건 10분에서 15분 정도. 알코올 관련돼 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이제 침윤되고 그러는 것들은 한 2,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 좀 시술과 연관된 한 10에서 15분, 알코올이 퍼질 때 좀 뻐근한 통증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은 3, 40분 정도 그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딱 견디고 나면 이제 남자친구 손 마음껏 잡아도 되겠네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여자들한테 맞죠? 그거를 잘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되게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체구가 좀 작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나 이 짜주는 힘도 사실은 낮아서,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왕성하게 말초까지 충분한 혈류를 보내서 적은 거 아닌가. 수족냉증 있는 분들이 되게 혈압이 낮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피곤함도 더 느끼고. 물론 이런 것들이 연구된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고, 제 임상적,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혈압도 좀 낮고 혈류나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